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또 주말이네요. 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주말의 시작인데 미국시 주가 시장은 이제 가격 조정이 제가 봐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 오늘은 살짝 물론 이제 조금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나름대로 추가 폭락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옆으로 이제 기는 모습, 이제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고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기간 조정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면 시장은 반등할 것이고 만약에 새로운 모멘텀을 찾지 못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따라서 뭔가 스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충격을 흡수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죠. 시장이 급속히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움직이는 모습, 그 실적 장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서 봤던 기사 중에 가장 제 머리를 때리고 눈에 확 들어왔던 것은 일본의 도시바에서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이게 아마 이제 지진이란 여파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가 오늘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도체가 돌아선다는 것은 일단 지수가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한국 주식시장이 단기 조정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을 봤습니다. 따라서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거의 다 돼가고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실적 장세로 시장이 급속히 이동할 것이다. 도시바 반도체 공장이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큰 어떤 반등을 할 수 있는 캐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이 정도가 오늘 시장에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시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8 상승, 나스닥은 0.31% 하락, S&P 500은 0.11% 하락. 네, 거의 장 초반에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장에서 벗어났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무너지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죠. 나스닥이 아직 여전히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미국 금리가 크게 올랐습니다. 금리 한번 봅시다. 결국 나스닥이나 IT나 반도체나 이렇게 그 성장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금리 하락이지 않았습니까? 금리 하락 트렌드가 시장의 캐탈리스트가 됐었는데 2년짜리 4.38째 6.9bp나 상승을 했으며 10년짜리도 3.997, 9.1bp나 상승하면서 금리가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 그렇죠? 너무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앞선 거고 강하지 않느냐 이러한 그 속도 조절 요인들이 나오면서 금리가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금리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아. 이 정도면 반등을 충분히 한 상태라고 보이고 일단 금리가 하락해서 반등의 모습으로 오면서 성장주들이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리는 최근의 단기 조정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시작은 수급이나 연초 기대감으로 이것들을 이기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시장은 비이성적 과열에 방점을 찍으면서 장이 단기 조정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다음 주면 실적 장세로 바로 이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나온 이 또 단어 중에 역골디락스, 적절하게 온도가 끓여진 죽이 적절한 온도, 적절한 유동성과 적절한 실적 증가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나타나는 그게 골디락스였나. 역골디락스는 죽이 뜨겁거나 차거나 너무 뜨겁다는 거죠. 혀를 댈 정도로 너무 뜨겁게 했을 때는 역골디락스라고 볼 수 있는데 비이성적 과열과 유동성 장세가 시장에서 영향을 이제 어떤 단점들이 나타나면서 역골디락스라는 단어가 시장에 나올 정도로 시장이 단기 조정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거의 조정은 마무리돼 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 아침입니다. 금일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이 발표된 16만 4천 건으로 예상을 상회했다. 11만 건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16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미국 주간 실업 청구 건수도 21만 건 정도 예상을 했는데 20만 2천 건으로 3주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에 대한 지표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이제 고용 지표가 미국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실업률이 3.7에서 3.8로 살짝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맞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12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 지수가 51.4 예상치를 상회했다. 모든 지표들이 지금 경제가 나쁘지 않다. 튼튼하고 의외로 슬로우 다운도 없고 거의 뭐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60%까지 이제 하락한 상태인데 90%까지 있다가 차츰차츰 하락한 상태인데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코로나가 재확산 중이다. 일부 병원은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저의 그 주위를 봐도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봐서는 독감들은 코로나19 확률이 높아 보이죠. 오래 가는 것들은. 하지만 이제 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죠. 네, 다들 이해하고 견디면서 넘어갈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 강진으로 공급망 비상, 도시바 반도체 공장 나흘째 중단. 이게 한국 주식시장에 좋은 반등의 캐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오늘 저는 그렇게 본 거죠. IAEA 우크라이나 최대 원전 단전 사태 보완책 마련하라. 아마존 검색 스타트업 퍼블렉시티 AI에 투자를 했다. 구글의 도전장을 보는 거 이제 검색 스타트업 시장에 이제 아마존이 들어오네요. 미국 자국 업체 마이크로칩의 두 번째 반도체법 보조급을 지급을 했다. 아마 이제 미국의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미국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메모리 및 아날로그 반도체 제조업체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반도체법에 대해 의거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일이 있었다. 여전히 이제 시장은 반도체가 많이 두들겨 맞았지만 반도체가 다시 투자의 핵심 섹터로 다시 등장할 것이다. 어제 한국의 페미니스트 기업 박살이 났죠. 네, 뭐 퀄리타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가온칩스, AD, 에이징랜드 뭐 어제 박살이 났는데 CXL 관련 종목들이 박살이 났는데 오늘 반등이 나름대로 기대가 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페미니스트 기업들 거의 시총을 7천억까지는 버텨야 된다. 거의 6천억, 5천억대에서 좀 두들겨 맞았는데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고 7천억까지 견디셔야 합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제가 봤을 땐 살짝 하락한 모습. 달러가 약세 102.125. 다음에 미 국채금리는 아까 이야기해드렸고요. 네, WTI는 0.63% 하락, 72.24.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다가 오늘은 덜커덕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 다음에 이란의 참전. 이란이 생각보다도 테러로 많이 죽었네요. 100명 넘게 죽었는데 어떻게 이란이 반격을 할지 머리가 복잡한데 지금 WTI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오다가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에서 철커덩 했는데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에 대한 반등으로 오늘은 살짝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도 0.66% 상승, 엔비디아 1.46, 반도체 기업들이 여러분 다 좋죠. 네, 도시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애플은 1.16% 하락. 일라인릴리 0.9 계속 제약바이오는 약가 인상, 올해 기대감 이런 것들로 제약바이오는 좋은데 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조정을 좀 많이 받는 하루였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96% 상승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는 0.58% 하락. 비트코인이 3.32% 다시 상승을 하면서 44,000달러까지 올라오는데 뉴스는 거의 SEC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뭐 1월 10일이 이제 마지막까지 승인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상장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반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승인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런 또 가능성이 배팅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승인은 나지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생각보다도 반등력은 약했죠. 오늘 하루 정도 반등이 쫙 강하게 나왔으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시장이 약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서 자신 있게 마무리가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은 1월 효과는 정말 있는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지금 1월 효과가 이번 주에는 그냥 월요일만 오르고 다 잡아먹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과연 1월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효과가 실종된 한국 주식시장. 1월 효과는 연초에 주식시장의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았다. 히스토리컬하게 보니까 한국은 1월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거죠. 2011년 이후 S&P 500 주식의 1, 2월 상승 확률은 75%가 넘었다는 거죠. 반면 한국은 50% 수준에 불과했다.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1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었다. 그 이유는 뭐냐? 한국의 연초 효과가 미국과 다른 이유는 4분기 어닝 시즌의 영향이 일단 제일 컸다. 4분기 실적을 주로 1월에 많이 발표하는데 그 실적이 1월 효과를 많이 잡아먹었다는 거죠. 미국과 달리 한국은 4분기 실적이 늘 부진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면 비용을 크게 다 반영해서 떨궈버리고 자산 상각도 실행하고 이러한 이슈가 주로 4분기에 몰려서 회계를 조정을 하는데 이게 1월에 발표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달리 1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올해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이어지며 이는 한국 주식시장의 1월에 늘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1월 효과가 작게 나타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만 4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까지 특별히 부정적이지 않다면 이번 1월 효과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예정된 악재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악재로서 힘을 잃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4분기 실적 부진의 유통기간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1월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을 보일 IT 업종이 가장 핫할 것이다. 2024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과 순이익 전망은 사상 최대 수준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영업이익 증분은 60% 정도가 IT 업종에서 차지를 할 것이다. 영업이익의 증분이 나타나면 그 중에 60%는 전부 IT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수치 때문에 IT 실적이 예상만큼 회복되지 않을 경우 전체 실적이 부진할 경우도 있다는 우려감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T 업종의 2024년 영업수익 전망은 2022년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게 잡아놨다는 거죠. 심지어 2024년 IT 영업이익이 2022년의 절반 정도만 기록하더라도 현재 추정치더라면 2024년 코스피 200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타날 IT의 반등에 대해서 너무 낮게 시장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2년 수준의 반만 나타나더라도 2024년의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 그래서 9일 날부터 발표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죠. 2024년 시작은 IT가 이끌 것이다. 과거 4분기 실적을 보면 산업재, 소재, 에너지 같은 중후장대 업종에서 비용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죠. IT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용을 별로 떨 게 없으니까 IT나 유틸리티 업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4분기 실적의 개정일성이나 연간 실적 성장성 등을 감안하면 2024년에 가장 먼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는 IT다. 여기에다가 연초 가격 조정까지도 다 받아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희석돼서 내려온다면은 IT가 향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시장에서 반등을 이끌면서 리더의 역할을 찾을 것이다. 매력을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인데 2023년 4분기 매출은 69조, 영업이익은 약 3.6조에서 많은 데는 4조까지 예상을 하더라고요. 3.3조도 있는데 3조에서 4조 사이를 나타내는데 저는 3조 대 후반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2024년은 매출액 314조, 300조 정도로 보고 영업이익은 36조. 그래서 거의 300조의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타날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시장에서 풀이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36조나 30조를 넘어서서 40조, 50조까지 올라간다면 시장이 올해는 IT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4년 1분기부터 보십시오. 5조, 7조, 11조, 12조까지 4분기는 나타나면서 36조에서 40조까지 영업이익이 늘을 것이다. 작년 23년은 7조밖에 안 됐죠. 7조가 36조니까 7, 5, 35, 5배, 7, 6, 42, 6배까지 실적이 늘 가능성에 우리는 배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증명하는 게 수출 실적이죠. 최근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신용 리스크가 살짝 부각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태형건설이죠. 네, 태형건설은 제가 봐서는 정부가 살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방송국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모든 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방송국과 등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태형건설 오너들이 자기들의 개인 사재 같은 뭔가 쇼잉을 좀 해줘야 되는데 태형건설도 분명 이제 정부의 의도를 알지만 먼저 튕겨보는 거죠. 바로 처음부터 패를 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의를 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가지면서 사재 추진을 할 것 같은데 국내 신용 리스크가 현재 시장에서 잠재적인 부실을 뚫고 빙산의 일각이라는데 머리를 지금 내밀고 있는데 지금 여러 건설업체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는 보입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걸 뒤집으면 선거에 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가 컨트롤 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항상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뒤집혀서 시장을 뒤집거나 시장에 터뷸런스를 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 오는 리스크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예측이 안 돼 조용히 소리 없이 빵 터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나 시끄럽게 작년부터 PF 터진다, 부동산 터진다, 그 다음에 건설사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시장에 다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을 뒤집을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비이성적 과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컴플렉, 역골디락스,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조금씩 희석돼가는, 그렇죠? 가격 조정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는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기간 조정이 나올 것이다. 시장이 현재 이러한 단어들이 특세를 하면서 단기 조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미국 시장은 생각보다 반등은 약했으나 추가로 무너지지 않으면 나름 바닥을 형성해 가고 있다. 이제 시작은 단기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기간 조정 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까지 일단 가격 조정은 기간 조정이 필요하며 기간 조정 후 실적 장세로 급속히 이동할 것으로 전망돼 기업 실적 발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올 초에 다양한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내일 발표될 실업 지표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표, 10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장 중요한 시장을 움직일 캐탈리스트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 다 예상이 되고 예상대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을 더 이상 크게 흔들거나 끌어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음은 일본 강진여포로 도시바 반도체 공장이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호재다. 따라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상승해서 올라온다면 지수는 플러스 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이제 기간 조정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그리고 기업 실적에 대한 주식시장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그리고 파월의 반응이 전 오늘 FMC에서 했던 파월의 반응이 무시되고 굉장히 개차반 취급을 받는데 이게 다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변수로 보여집니다. 즉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오버 페이스로 달렸다가 다시 뒤로 이제 뺏겨서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어떨 건지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스탠스가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추격 매수는 금물이죠. 지금 추격 매수는 할 때는 아닙니다. 또한 급한 매도도 금물이죠. 급한 매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짱을 보면서 견디는 전략.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래 라인과 위 라인을 정확히 그어야 돼. 나는 이 정도 오면은 분할 매수를 하겠다. 이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겠다. 이러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라인을 그려놓고 밑에 도달하면 분할로 매수하고 위 라인에 도달하면 셀로 대응하는 그러한 단순 전략.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바텀 라인과 위에 맥스 라인을 잘 그리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술적 지표 모든 뉴스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적정한 분할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가격대를 정확히 정해서 그 안에서 오면은 정확히 눈 감고 꾸준히 실행하는 그 실행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격 조정은 거의 다 온 듯합니다. 이제 기간 조정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럴 때는 뭐 순환매가 빨리 들고 들어보지도 못한 개별 종목이 또 시장을 판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포모 현상에 시달리지 말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팹리스, IT, HBM,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끝까지 좀 잘 지키는 그러한 뚝심 있는 내공 있는 그러한 1월의 모습을 시장 전략을 여러분들이 유지해 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얼마에 팔고 얼마에 사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고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정이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강보합에서 끝날 확률이 높아 보이니까 좀 침착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날이 좀 아침과 새벽과 저녁이 좀 춥고 낮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감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일요일 저녁 다음 주 투자 전망 시간에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내공 있는 뚝심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